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 전문 방송 난 알아의 난선생 이청입니다. 어느덧 벌써 벼가 무르익은 가을이 왔습니다. 저 벼가 수확하기 전까지 태풍 피해나 큰 비 피해가 없어서 농민들이 좀 편안하게 수확을 했으면 좀 좋겠네요. 반가. 오늘은 제가 지난번 난장터에서 보내드렸던 저희 상품들 있죠. 판매 상품에 대해서 재배법 관리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틸란디시아죠. 틸란디시아 볼. 그죠? 신기하죠?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이걸 구매하신, 틸란디시아를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박스의 뚜껑을 열면 이렇게 봉투가 있습니다. 봉투에는 철사 2개하고 이렇게 낚싯줄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그죠? 낚싯줄 감겨 있고요. 낚싯줄을 테이프를 띄고 낚싯줄을 빼서, 낚싯줄 2개 있습니다. 2개 빼서 틸란디시아가 이렇게 드루이드하고 이노화사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보라색 꽃이 피는 거하고 황금색으로 변하고 하얀색 꽃이 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약간 헐렁거리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러면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까맣게 이런 것도 있으면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도 되고요. 굳이 제거는 안 하셔도 되지만 깨끗하게 키우시고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 뿌리는 제거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단단한 이렇게 생긴 뿌리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거를 낚싯줄을 감는데, 여기 위쪽에 이렇게 거는 분은 없겠죠? 이 안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넣고, 낚싯줄로 이렇게 한번 쭉 이렇게 걸린 거를 쭉 당기면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가요. 이렇게 쭉 당겨서 이렇게 모양이 약간 이렇게도 되고요. 어차피 원형으로 다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대두고 정중앙을 꼭 이렇게 매달려고 애쓰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고 고리를 걸 수 있도록, 거는 곳이 얇고 굵은 거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묶어주고, 묶고, 여기에 저희가 이렇게 오키디아 파크, 제가 세계적인 난테나 파크를 꿈꾸고 그때쯤 되면 오키디아 파크인 카페라는 상호를 쓰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오키디아 파크라고 이렇게 저희가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이렇게 라벨을 걸면 더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 보이겠죠. 이렇게 하고, 물 주는 거는 틸란디시아는 보통 방송에서 물 안 줘도 된다고 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물 안 주면 무조건 죽어요.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2번, 3번 주시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거는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잡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충분히 하루에 2번 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끔은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아예 담갔다가 하나, 둘, 셋, 넷, 5 정도 해서 다시 빼시면 돼요. 얘는 계속 담궈 놓으면 썩습니다. 안 돼요. 담궈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키우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요거는 햇빛이 좀 적어도 되고, 조금 강해도 돼요. 어느 정도 햇빛에 대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식상한 선 빼놓고는 햇빛이 좀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된다. 그리고 추위는 좀 약한 편이다. 근데 계속 실내에서 따뜻하게만 키우면 꽃은 안 핀다. 이것도요. 약간 온도가 떨어지게 한 15도 정도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빨갛거나 아니면 황금색으로 변하면서 꽃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아틀리오 메이오 야마사키죠.
카틀리아 제가 이게 카틀리아 어떤 라벨은 카틀리아 메이오 야마사키, 어떤 RLC 메이오 야마사키인데 우리가 보통 카틀리아 교배종들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카틀리아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린초렐리아. 카틀리아 도쿄 매직하고 린초렐리아라는 품종하고 크로싱해서 린초렐리아 카틀리아죠. RLC. 린초렐리아 카틀리아 메이오 야마사키가 정식 명칭입니다. 이대로 키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대로 이런 토분이나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키우셔도 괜찮고요. 분을 굳이 가셔야 되는 분들은 저는 이제 카틀리아 주로 토분에 아시죠? 카틀리아 약간 건조해도 괜찮으니까요. 호접보다는 조금 더 건조해야 돼요. 호접은 완전히 건조했다가 하면 안 되는데 카틀리아는 좀 건조했다. 물을 줘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빼서 위에 있는 이끼는 이제 통기가 불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끼가 많이 낀 건 좀 제거를 해주시고요. 수태는 딱 봐서 오래되지 않고 뿌리가 이제 돌고 어느 정도 도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도는 중인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그대로 놔두고 성격에 따라서 내가 물을 좀 자주 주는 편이고 못 찾는 분들은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으면 좋겠죠. 구멍을 뚫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은 원래 있던 구멍에서 멀리 뚫으면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뚫어야죠. 이렇게 뚫어주시고 깔망을 화분 크기에 맞춰서 붉은 바크를 이렇게 통기를 위해서 좀 깔아주시고요. 원래 있던 화분에다가 수태를 좀 더 감싸주고 저는 좀 단단하게 심는 편입니다. 이 단단하기가 되게 어렵죠. 얼마만큼 단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 치약 짜는 것보다 조금 더. 그 정도로 하시면 좋고. 너무 진짜 단단하든가 너무 헐렁한 거 빼놓고 중간 정도가 좋겠죠. 그래서 좀 단단하게 놨습니다. 헐렁한 것보다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카틀리아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햇빛이 꾸준히 계속 드는 집이 좋고요. 그래서 또한 직사광선보다는 반 드는 정도 해서 호접보다는 조금 더 빛을 더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꾸준하게 드는 게 좋고 겨울에 너무 추우면 안 됩니다. 10도 이상은 유지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드리면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이 사파이어 갈라 호접이죠. 정말 저도 꽃을 빨리 보고 싶은 이거 아마 지금쯤이면 빠르면 볼 때 1월, 12월, 1월쯤에 보시는 분이 있을 거고 좀 보통 2월, 3월달 3, 4, 3월? 늦으면 4월까지. 그때 나오기 시작하겠죠. 좀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쯤 필 것이고. 이거를 바크에 키우시는 분이 여러 집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 알아서들 잘 키우시는데 처음 구매하신 분들은 그냥 이대로 사서 여기다가 구멍을 좀 뚫어서 통기를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면서 물을 주는 게 좋죠. 물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제가 보통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그냥 잘 모르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고 집집마다 틀린데 보시면 수태가 진한 색이죠. 그죠? 진한 색인데 이게 흐려지죠. 그죠? 어느 정도 흐려지고 무게를 들어보면 충분히 닿을 수 있어요. 가벼워지죠. 근데 너무 가벼워지고 뽀송뽀송해서가 아니라 거의 바사락 말릴 때면 허주면 안 됩니다. 그럼 탈수 증상이 너무 심해져서 잎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물은 될 수 있으면 담궜다 빼서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키우는데 여기가 마르지 않았는데, 뿌리가 여기 수태가 밑에 화분에 있는 수태가 마르지 않은데도 잎이 좀 처지고 막 이렇게 그물맥 같이 생기는 이런 분들은 탈수 증상이 심한 겁니다. 집이 너무 건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을 살짝, 이런 투명 용기에다가 물을 살짝 받고요. 직접 닿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얹어놓고 키우면 뿌리 도우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고 탈수 증상이 예방이 된다. 이렇게 키우는 걸 제가 권장해 드립니다.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호접을 계속 키웠는데도 죽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우는 걸 제가 권장해 드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비올레시아. 비올레시아는 이 사이즈 정도 들어갈 거고 조금 더 큰 게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 여하튼 이 정도 기준에서 이제 저희가 나갈 건데, 올해는 꼭 보기 어렵습니다. 내년에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분을 다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는데 이렇게 해서 빼서 수태가, 이것도 수태 안에 있는 것도 안 털어도 돼요. 수태, 이렇게 오래된 수태 아니기 때문에 빼서 수태만 덧대서, 저는 생각할 때 아까 예를 들어서 분이 깊은 거 있죠. 이렇게 토분이더라도 깊은 거는 밑에다가 무조건 깔망이나 아니면 이렇게 봉이나 이런 거 씌워서 통기를 확보해 주시는 게 좋고, 이런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낮은 막분을 권장해 드립니다. 낮은 막분에다가 수태로 해서 아까 좀 전에 야마사키 갈듯이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분이 나는 그래도 좀 깊은 게 낫더라 그런 분들은 밑에다가 굵은 난석이나 아주 굵은 바크를 까시는 것도 좋고, 이런 화분, 원래 제가 드렸던 이 화분 있죠. 예를 들어 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토분입니다. 토분 이렇게 깊다 그러면 구멍을 뚫려 있는 토분이에요. 토분에 구멍이 깊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놓고 얘를 수태로 감아서 이렇게 감아서 심으면 훨씬 낫겠죠. 통기 확보에. 그래서 요거 것들은 받으시면 버리지 말고 꼭 갖고 계시다가 용도가 많으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특징은 없는데, 이 비올레시아는 여느 카틸리아하고 똑같지만 키울 때 온도에 민감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온도를 줄 때 최소 13도, 14도 이상은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우면 조금 위험한 품종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키우시면 되고. 이번에 저희 오드라타 앵콜을 했었는데 앵콜을 안 했으면 어떡하나 제가 지금도 생각해도 하여튼 앵콜을 저희 PD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앵콜을 했는데, 다행히 앵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오드라타를 처음에 구입하셨던 분들이 향이 너무 좋고 그래서 집에 놀러 오셨던 분들이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뺏기신 분들도 있고, 그죠?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살게 하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재구매. 그다음에 내가 향이 너무 좋고 식물이 괜찮아서 다른데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키우냐면, 제가 처음에 오드라타 할 때 설명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대로 평생 그냥 이대로 걸어서 키워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 이 화분 전체, 이 안에 수태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를 담궜다가 빼서 물을 준다. 근데 4, 5일 정도고. 그리고 노출된 뿌리는 스프레이를 아침, 저녁이든 뭐 매일이든 뭐 자주 해줘도 좋다. 노출돼 있는 거는, 안 써보니까. 그러고 나는 그래도 건조하고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방법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런 유리를 하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이렇게 살짝 띄워놓고 이렇게 놔둬봤어요. 이렇게 키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예 수경처럼, 제가 지난번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놓고 오전에 와서 물을 좀 더 한번 충분히 먹으려고 이렇게 가득 담았어요. 이렇게 가득 담아놓으면 안 되죠. 물 줄 때 이렇게 가득 담았다가 30분 정도 있으면 물을 버리고 끝에만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투명분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리화병들 많이 있죠. 그래서 뿌리를, 요거 사실 요거보다 이 입구가 좀 더 크면 식물한테 훨씬 더 좋을 텐데요. 그리고 자,
뿌리 2개는 바깥쪽으로 내주고 나머지 뿌리는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보기가 좋으라고 넣어놓고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처음에 가득 따라요. 이렇게 밑에만 줘도 되는데요. 가득 따르 제가 보니까 가득 따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요렇게 가득 따라서 물 좀 드세요 하고 소리를 들어보면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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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시나요?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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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이제 파래지죠. 이렇게. 그리고 5분, 10분도 괜찮고 30분도 괜찮고 1시간도 괜찮아요. 2시간도 괜찮습니다. 3시간까지도 괜찮아요. 왜? 물이 용존 산소량 깨끗한 물이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있으니까 5시간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통 30분, 20분 정도. 깜빡하고 하루 지나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얘가 어느 정도 다 먹었냐? 하고 물어봤는데 네, 다 먹었어요. 하고 대답을 하겠죠. 왜? 뿌리가 보여져요. 색깔로. 그러면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 있으면 다 먹으면 그 다음에 계속 놔두면 안 되죠. 당연히 썩죠. 이렇게 놔두고 물을 다시 제가 어디 가서 술을 이렇게 따르면 뺨을 맞겠죠. 술 뭐 따르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좀 많네요. 이 정도, 이 정도. 요렇게 키우셔도 괜찮다. 물은 살짝 놔두는 게 좋다. 그리고 이것도 심심할 때마다 뿌리에만 살짝 이렇게 뿌려주면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건조해서 죽을 일 없고 수분이 과다로 해서 썩어서 죽을 일도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 또 저는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제가 망분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망분 작은 건데 보통 제가 2개를 합식하지 말라 그러죠. 복경성일 때 가지가 많은 애들은 서로 막 싸우니까. 근데 단경성들은 합식하셔도 되는데 제가 2가지를 선발을 했는데요. 어떻게 선발했냐면 왜 이게 꽃이 약간 이게 바늘처럼 돼 있어서 잘 걸려요. 이렇게 아까 우리 그 망분에 있는 거를 망을 다 잘라서 이렇게 뺐어요. 2개를 이렇게 빼서 물로 씻혔죠. 씻혀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내드렸던 거예요. 약간 흐린 게도 있고 핑크색도 있고 좀 진한 핑크도 있고 요거는 색이 좀 독특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린 색에 화면상은 안 보일지 모르는데 점이 아주 미세한 점이 쫙 가 있어요. 그래서 좀 독특한 친구라서 제가 요거 2개를 같이 한 군데서 키워보려고 하는데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죽은 뿌리 있죠? 자르고 만져보고 색은 누런데 만져보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는 죽었고. 자, 요 친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병반이 생긴 게 있네요. 근데 저는 이러면 너무 가까이 자르지 말고 최대한 좀 멀리 잘라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병이 봤을 때 색깔이 잘랐는데도 색깔이 약간 검붉은 게 살짝이라도 있으면 더 깊숙이 잘라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좀 빼고 너무 긴 뿌리는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다 안 집어넣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뿌리가 나와서 노출된 것도 되게 좋아해요. 어차피 착색난이기 때문에 그래서 2개를 살짝
사실은 습도만 충분하면 이렇게 그냥 놔둬도 전혀 문제 없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착생성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내드릴 때 수태를 감았던 건 어렸을 때는 자랄 때 자라는 속도도 그렇고 수분 문제도 있어서 제가 수태를 감아서 키운 거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수태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굵은 바크로 꽉 채울 필요 없습니다. 얘들은요. 착생이기 때문에요. 안에 가득해서 꽉꽉 채울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뿌리 애들은 다 나오고 도망다녀요. 아무리 안에서 뿌리 안 나오게 키우려고 해도 뿌리는 나옵니다. 무조건. 집어넣고 뿌리 나온 뿌리 또 집어넣어도. 근데 성격마다 뿌리가 전혀 나오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가 나오는 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두 품종, 같은 품종이지만 서로 다른 개체를 섞어서 넣기 때문에 꽃이 필 때는 조금 틀린 시기에 필 수도 있어요. 잠깐 격차일 수도 있고,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피겠지만 환경이 같은 데서 있으니까. 단경성이니까 제가 이렇게 심는 거예요. 복경성 난제 있죠? 이렇게 가시가 많이 있는 거, 카틀리아나 덴드로빔 이런 애들 이렇게 심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잡초생긴 거. 그리고 제가 꽉꽉 안 눌러요. 얘는요. 듬성듬성 이렇게 대충만 이렇게 태워주면 돼요. 왜? 착생이기 때문에. 완전 착생이에요. 허접은 이렇게 키우면요, 많이 말라서 죽어요. 너무 말라서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반다나 착생 식물이긴 하지만 에리데스 계통이나 반다, 아스코센트룸, 린초스타일리스 이런 계통들 있죠. 이런 애들, 그다음에 소엽도 그렇고, 이런 애들은 찐 착생이에요. 진짜 뼛속까지 착생이기 때문에 건조한 거 안에도 잘 견뎌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고, 철사는 보통 저희가 쓸 때 3발짜리하고 4발짜리 있는데요. 상관없어요, 전혀.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4발짜리면 너무 복잡해갖고 3발짜리를 선호하죠. 3발짜리. 근데 여기 보니까 3발이네요. 3발짜리를 먼저 할 때 하나씩 끼면서 꺾으면 균형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동시에 같은 길이를 잡고 이렇게 해서 딱 접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위치를 잡고, 첫 번째는 이렇게 삼각편으로 끼면 되겠죠. 첫 번째 이렇게 넣어서 잡고, 그 다음에 다음 삼각형이니까요. 그죠? 이 정도 오면 되겠네요. 이건 보통 대충 뭐 눈재중으로 하시면 돼요. 안 쓰러지게끔.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집어넣어서, 어지러워. 지금 작업을 하면서도 향 때문에 제가 지금 향에 취해서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이렇게.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이거는 뭐 키우시는 분들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로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이대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 여러 가지죠. 그죠?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집이 너무 건조하고 관리가 너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그 이번 난장터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눈으로 보고 직접 키울 수 있는 플라스틱 분 있죠. 재배용, 취미 재배용 플라스틱 분과 그다음에 다음 편쯤에서 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다뤄서 식물을 키우면서 어렵지 않게 좀 더 쉽게 키울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좀 약간 좀 무겁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상하게 영상 찍을 때마다요 뭔 일이 생겨요. 아까 처음에 영상을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저희 집이 시골이라서 이제 가스가 들어와요. 근데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큰 이렇게 통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나무 좀 잘라야지, 빨리 잘라야 된다고 전화 와갖고 끊고 다시 갔다 오는데 이게 한번 이게 딱 텐션이 업됐을 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게 됐고 하여튼 제가 왜냐면 병이 좀 항시 걱정이 되니까 병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까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석 특집을 이런 명절 특집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올해는 좀 늦추기로 했어요. 왜 추석 지나고 추석 특집이냐 하실 수 있는데 보니까 그래서 택배가 되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이번 난장특권도 전라도 지역 중에 한 10몇 군데 지역이 코로나 문제에 걸려서 그 전체가 집합소가 걸려갖고 제주도하고 못 가게 돼 있고 또 거기다가 추석 선물 세트, 명절 세트까지 같이 쫙 하면 식물은 생명이잖아요. 5일씩, 6일씩 떠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추석이 끝난 이후에 우리 난학생님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하고 우리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기획 중이니까 이원난 농원은 추석 이벤트도 안 하네?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고민을 해서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 감사합니다.